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택시 아카데미 박영규 대표입니다. 오늘 택시교 시청자님과 서울택시 아카데미 2기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앞으로 택시로 수입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4월 15일 총선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 총선을, 코로나를 조금 활용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여당에서는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코로나를 압축을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말고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근데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한 200여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그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루에 우리나라가 37명이 자살을 합니다. 일주일에 200명 이상이 매일 일주일에 200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경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택시한테도 바로 영향을 미쳐요. 그 정부에서 1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이게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우리 택시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에서도 택시가 지금 가동률이 50%밖에 안 돼요.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4월 15일 날 끝나고 지금 생활 방역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생활 방역 체제라는 것은 이 코로나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에 지금까지 집중했던 걸 서서히 이제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4월 19일까지 클럽, 그다음에 유흥업소, 노래방 이런 데가 영업 정지를 시켜놨어요. 영업 정지를 시켜놨다 보니까 실제로 이 클럽에서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장거리 손님도 많고. 클럽 하면 저희들이 강남역, 이태원, 홍대 이런 데 장거리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는 이제 그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한 1년 안에 치료제가 개발될 텐데 그 개발되기까지 이런 상태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택시 업계에 대해서 희망적인 것은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이 줄었죠, 정말로. 회식이라든지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극장, 항공사, 여행사 이런 데는 절대 안 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택시는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은 한 20% 내지 30% 정도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도 약 한 20%에서 30% 정도 타격을 입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전체 연봉이 5천이다. 그럼 한 달에 400을 벌다가 지금 300을 벌었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 못 번 거는 제가 코로나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저번에 벌지 못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을 벌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전체 1년에 5천만 원 버는 게 중요하지 한 달에 내가 이번 달에 못 벌었다 이래가지고 다운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택시 기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 택시도 거래처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면 몇 시 무슨 요일 어디에 가면 손님이 있다, 이게 우리한테는 거래처입니다. 저는 주 거래처가 강마용성이에요.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저의 주 거래처입니다.
대부분 초보 택시들은 여기를 공략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콜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강남구잖아요.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는 곳이 서초구고, 그 다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뭐 송파구, 오른쪽에 강동구 이렇게 되겠지만은 제일 핵심이 강남구란 말입니다. 근데 강남구하고 용산구하고 이어주는 다리가 한남대교잖아요. 성수대교 이어주고도 있고, 또 서초구와 용산을 이어주는 게 또 반포대교입니다. 그러면 대교란 건 뭡니까? 대교하고 바로 직결되는 말이 강이거든요. 강에 모든 돈이 몰려 있는 겁니다. 왜? 원래 옛날부터 우리가 세계 4대 문명하면 메소포타미아, 뭐 황하 이런 걸 다 강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왜? 물이 있어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강에는 항상 이름이 붙어 있어요. 진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반포, 마포, 인천 가면 제물포 이렇게 포자가 붙어 있죠. 진은 또 노량진, 한강진 이게 다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기가 평소에 이게 알지 못하는 거래처, 알지 못하는 포인트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에 제가 가장 핵심적인 상권을 한 7군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야간 1차를 하니까 야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 상권은 논현동 먹자 골목입니다. 그 한신 포차를 주변으로 해서 논현동 먹자 골목이 가장 번화합니다. 거기가 가장 번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부분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강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 모이는 데서 교통이거든요. 강도 교통이고, 지금은 교통이 지하철이 교통이에요. 지하철이 있는 데는 다 역이 있어요. 또 여기 있는 곳이 대부분 또 버스가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데가 이제 강남이라고 보면, 강남에서 논현동 한신 포차를 중심으로 한 그 골목, 거기에 거기 신논현역이 있어요. 신논현역. 그리고 그 안에 술집, 음식점, 노래방, 미장원, 병원, 동물병원, 대부분 20대, 30대들이 즐기기 좋은 곳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사는 사람들이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들은 돈을 잘 벌잖아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단 말이죠. 거기서 직장을 다니기도 가깝고, 또 자기가 퇴근해서 즐기기도 좋고, 친구들도 오기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현역 먹자 골목을 광역 상권이라 그러는데, 광역 상권의 공통점이 뭐냐면 또래 문화라는 또래 문화. 또래는 뭐냐면 친구들을 부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 논현역 먹자 골목이 있고요. 두 번째 쭉 올라가면 논현역을 거쳐서 신사역이 있습니다. 신사역 8번 출구로 해가지고 그 먹자 골목이 쫙 많아요. 거기가 가로수 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역의 4번 출구 뒤쪽에 간장게장 있죠. 프로 간장게장. 그쪽에 또 먹자 골목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논현동하고 신사동 그쪽을 움직이면서 지금은요, 야간에는 콜이 많습니다. 콜 위주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또 신사역 뒤편에 그
가로수길 옆을 세로수길이라 그러잖아요.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손님이 아주 많을 때는 사람들이 로만 달려도 손님을 태우기 쉬웠는데, 그때는 차가 이제 길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길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타려고 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쉬웠는데, 지금은 손님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술집에서 뭐 음식이라든지 약주를 한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로까지 나오기가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코를 부른단 말입니다. 어제 제가 이태원에서 손님을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에 가면 아리수 만찬이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서 대학생 3분을 태우고 제가 이태원역으로 들어갔는데, 이태원역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코를 잡은 거예요. 이태원에서. 근데 거기 빈차가 50대가 있었지만은 제가 그 코를 잡은 거예요. 왜 코를 잡을 수 있겠어요? 저는 들어갈 때부터 왼쪽에 핸드폰을 딱 쥐고 있었기 때문에 코를 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30대 아가씨가 당산동 가는 아가씨를 내가 태웠는데, 거기 빈차가 50대 있어도 그 사람은 빈차를 안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여성들의 어떤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페르소나.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 절대로 빈차를, 길에 있는 차를 안 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길에 있는 차를 타가지고 낭패를 당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길에 있는 빈차를 안 탄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이제 지금 클럽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태원에, 빈차가 좀 많지만은, 지금 다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3달 있으면 그 이태원에 금요일 밤이 지나서 토요일 새벽, 토요일 밤이 지나서 일요일 새벽에 들어가면 아마 택시 잡기 엄청 힘들 거예요. 또 옛날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기사들이 이제 거기 단속을 안 해요. 서울시에서 이 방송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단속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태원이 막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불법 주차가 많아서 그래요. 택시는 1분 이상 그 정차하면 다 스티커 끊어야 돼요. 파파라치를 동원해서라도 완전히 단속을 해야 우리 택시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가 그 신사역입니다. 신사역에서 다시 신사역하고 인접한 곳이 어디냐면은 압구정 로데오예요. 신사역에서 을지병원 사거리로 쭉 내려서 압구정역이잖아요. 압구정역에서 우회전 쭉 가면 그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를 지나면 그 압구정 로데오입니다. 압구정 로데오로 바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우회전하는 골목이 있고, 또 직진하면 청담 사거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청담 사거리에서 그 압구정 로데오역까지 그 벨트가 정말로 비싼 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1번지입니다. 거기 청담 패션타운.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당연히 고급 술집이 많겠죠.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역 5번 출구에서 한양타운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또 그게 압구정 로데오 골목이잖아요. 그 안에 가면 도라지 위스키라고 있어요. 또 파전하는 묵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콜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야간에 일하시는 기사분들은 잠을 자도 거기 좋은 장소 앉아가 잠을 자면 콜 떨어집니다. 그럼 그 콜이 성수대교로 타고 올림픽대교로 빠질 수 있고, 또 성수대교 타고 또 강변도로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맥점이에요, 맥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콜 위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존 영업. 아까 신사역 가로수길 존, 압구정 로데오 청담 패션타운 존, 논현동 먹자골목 존, 또 손님 많은 거리가 봉은사로 테란로 있잖아요. 여기에 손님 없으면 그날 손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논현역 먹자골목, 신사역, 압구정 로데오, 테란로, 봉은사로, 강남역. 또 테란로를 거쳐서 역삼역 주변에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와 그 다음에 GS 타워 뒤에 GS 타워 맞은편 소도메 호텔 있는 곳, 그 다음에 설렁역에 설렁역 먹자골목, 북쪽은 삼성동이죠. 남쪽은 대치동입니다. 요렇게 가다가 그 벨트 외에 손님이 없으면 그날 손님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의 어떤 우리가 시그널이죠. 아, 오늘 손님이 얼마나 많다, 적다. 요런 시그널인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 코로나 지금 때문에 손님이 적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거 손님 없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그 회사에 세워놓고 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각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계속 움직이면서 그 거래처를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그 강남역 주변에 거기는 다 상권이죠. 강남역 1번 출구, 12번 출구, 그다음에 저 삼성생명 있는 5번, 6번 출구, 그다음 GT타워 있는 9번, 10번 출구, 그쪽이 딱 대단한 상권이고요. 그쪽은 이제 용인, 수원, 인천 가는 차가 다 거치기 때문에 다 거기서 모이는 거야. 모이는 곳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강과 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과 역에 항상 손님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이게 느낌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 머리가 이제 AI가 되는데 AI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바둑 둘 때도 뭐 9단하고 1단하고 다 그 사람도 뭐 인공지능이잖아요. 어? 거의 뭐 AI인데 이게 수준이 높아지듯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자기 데이터를 넣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아, 이거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겠다. 유턴 해야 되겠다. 좌회전 해야 되겠다. 그걸 알려주는 신호가 뭡니까? 빈차입니다, 빈차. 자기 앞에 빈차가 세대가 가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님이 4번을 타줘야 자기 차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근데 대부분의 변수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 그 금요일 또 클럽 밤새도록 하는 금요일, 토요일 밤. 이게 다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는데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늘을 재수가 없어. 이런 거죠. 잘하는 사람은 오늘 재수가 없네. 25만 원밖에 못했네. 못하는 사람은 재수 없네. 오늘도 산악감도 못했네. 맨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은 그 뭐 운수를 따지지 않아요. 오늘 뭐 운이 좋았네, 나빴네.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택시 기사들은 손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어 투 도어. 자기 지금 몸이 피곤해서 택시를 탔는데 그 사람이 길가까지 나와가지고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5분, 10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으로. 그렇게 쫙 퍼져야 되는 거예요. 택시가 쫙 퍼져야 누가 보더라도 야, 참 택시 타기 편하다. 좋다. 그러고 집까지 탁
저는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파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 아니, 당연히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 줘야죠. 밖에서 뭐 내리시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우리 저 택시 한 달만 하면 다 알잖아요. 원하는 걸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택시 이게 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리를 빨리 익히라 그랬는데요. 이 지리를 빨리 익히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을 해야죠.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저는 이제 차 앞에 두지 않고 왼쪽 그 운전석 홈에 두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계속 듣고 이제 이걸 외웁니다. 가면서 지금도 저는 가면서 도로를 가면서 이게 봉원사로다. 봉원사로는 신논현역에서 끊어져서 거기서는 사평대로로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포동이다. 왼쪽은 서초동이다. 이걸 계속 외워야 돼요, 이게. 그 안 하면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우리가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고 있잖아요. 국립 발레 단장입니까, 그분이? 그분이 뭐냐면 하루를 이게 훈련을 안 하면 자기 발레 훈련을 안 하면 자기가 느낀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택시 저는 오래 하는 거 절대 반대. 개인 택시 돈 투자해서 하는 거 절대 반대. 내가 벌고 싶은 목표 금액을 정해놔야 돼. 1억이다. 그래. 내가 3년 만에 1억을 벌겠다. 그러면 1년에 4천을 벌어가지고 1억 2천 벌고 2천만 원은 내 보약값으로 쓰고 1억은 내가 저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자기가 일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해야 돼. 그런 표정을 자꾸 짓잖아요. 그러면 전염이 돼. 가정이 우울해져요. 에? 아니, 내가 그러잖아. 옆에 부인이 여보 당신 내가 당신 뭐 택시 하라 그랬어? 어? 당신이 한다 그런 거잖아. 그러고 딴 데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뭐 옆집 아저씨가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어온다고 내가 당신들 뭐 갈구긴 했어. 뭐 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퍼뜨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리를 제대로 외우려고 그러면 운전하면서 저는 이제 오른쪽에 그 티머니 내비게이션을 달아놓잖아요. 그거 보면서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역삼동 바뀌구나. 계속 거기에 보면 뭐 강남역 5번 출구 오른쪽으로 가면 뭐 토요코인 호텔 이렇게 자꾸 뜨잖아요. 그다음 양재역, 양재역 환성주차장, 서초 구민회관 이렇게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이제 이게 제가 그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그걸 이제 맞는 거야. 그렇게 흠뻑 젖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그 음성 입력이 돼가지고 강남역 이렇게 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거기에다 기억, 니은 이래가지고 초성으로 강남역은 기억, 니은 이렇게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걸 벌집 지도에다 다 입력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강남역이다. 그럼 내가 이거 기억, 니은만 치면 강남역이 탁 나와요, 자동으로. 기억, 니은. 두 개만 해. 그거는 뭐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요리 올라가면 이제 노년역 지나서 신사역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뭐 음성 입력을 해가 신사역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시어 두 개만 딱 누르면 신사역에 넣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손님이 신사역 가자 그랬는데 음성 틀어놓고 신사역 그러면 이 사람 택시기사 오늘 초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초성으로 이제 입력을 시키면 좋겠고, 또 시간 날 때 이렇게 보면요.
이름이 신길역이다. 그 왜 신길역이라 그랬을까? 요렇게 이제 한국 지명 사전에 들어가서 신길역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성산대로라고 그래요. 성산대로. 이 성산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성산. 여기 성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성미산이. 어? 이 성미산이 성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도산대로는 왜 도산대로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가면 도산 안창호 선생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산대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꾸 이렇게 한국 지명 사전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서울에 그 467개입니다. 이 법정동 7개니까 시간 될 때마다 이제 하루에 10개씩 해도 벌써 이제 한 달 반 정도 걸리겠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지명사전은 그 예. 책을 사야 됩니까? 아니, 요새 책을 앱이 있습니까? 왜 책을 왜 삽니까? 앱이 있습니까? 우리는 카카오니까 다음에 들어가면 있지, 다음. 다음에. 다음 갖고 들어가면 다 있죠. 그러나 구명이 있어, 구명. 구명은 뭐냐 그러면 구명. 응? 옛날 이름을 알아야 돼요. 청기와 주유소 가자 그랬죠. 홍대 청기와 주유소 없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거의 홍대 입구에 L7 롯데 호텔 그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명은 제가 밴드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대부분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신호등 없는 데를 좋아하잖아요. 주로 신호등 없는 데가 이거를 뚝방길이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자꾸 뚝방길로 가자 그래. 처음에 택시 하는데 뚝방길로 가자는 거야. 그 보면 그 장안동에 가면 장안벚꽃길이라고 해서 장안벚꽃길 또 가람길. 예, 제가 그것도 다 올려드릴게요. 장안벚꽃길, 가람길 이런 뚝방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뚝방길이라고 없는데 왜 뚝방길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복개천 도로로 가자 또 그래. 마천동에 가면 복개천 도로로 가자 그러고 면목동에 가면 또 복개천 도로로 가자 그래.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아냐? 뭐 제가 알려주는 거에다가 또 뭐 새로 생길 거 아닙니까? 새로 생길 때마다 계속 본인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돈하고 연결되고 손님들 어떤 손님들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